그 제목을 천문으로 개천을 말하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저는 모든 게 보이는 게 천문학으로 보게 저는 이렇게 조절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집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천문현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거나 말거나 고조선보다 더 전입니다. 1월 5성 개합제자라는 천문현상.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했던 무진 50년 오성치루 고조선 거. 그 다음에 고구려께 또 하나 발견됐어요. 그 오성치어 동방인데, 세 번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구려만 해도 대단한 건데 앞에 두 개가 워낙 오래된 거라 세 번째 게 좀 빛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월 5성 개합제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월 5성 개합제자는 이거는 잘 알려진 역사서 천문유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시니까 그 오성치루보다 500년 전 겁니다. 더 앞에 겁니다. 그 다음에 천문유초는 아시다시피 세종대왕 시대 이순지라는 제 선배 천문학자가 쓴 천문학 책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책입니다. 그 천문유초에 1월 5성 개합제자라는 기록이 딱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거냐면 전욱시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BC, 전욱이 제위 기간이 BC 2513부터 2436입니다. 그런데 거기 기록이 뭐라고 써 있냐면 갑인년입니다. 그래서 해 이름이 갑인일 때, 그러니까 갑인년이니까 앞에 60년 앞뒤로 다 있는데 이것이 해당됩니다. 해 이름이 갑인일 때 갑자월 초하루 아침인 동짓날 한밤중에 해와 달 및 오성이 자방에 합하였다.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성했나 모릅니다. 아니, 한 번만 넘겨봤으면 제가 찾았을 건데 우리 조상님들 천문학 책을 한 번도 안 넘겨봤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오성치루 하나 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중국 거 베낀 거다 안티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회원들이 아직 역사책에서 찾지는 않았지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오성이 모이는 오성 결집 현상을 거의 30개 넘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성치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중국 거 베낀 거다 어쨌다 말해도 반격하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일단 컴퓨터에서 찾아낸 게 30개가 넘습니다. 아마 50개쯤 될 겁니다. 이제 그 연도에 우리 국사책에 있나 이제 오히려 순서를 바꿔서 이제 뒤지다 보면,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3개인데 제가 제일 오래된 것이 이제 1월 5성 개합제자입니다. 이거를 컴퓨터로 돌려보는데 마우스를 잡은 제 손이 벌벌벌 떨려요. 4,500년 전의 천문 기록을 지금 제가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보통 4,500년 전이면 연대가 맞을 리가 없어요. 그때 달력은 지금 달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9월 9일에 해가 뜨기 전에 동쪽에 이렇게 쫙 몰려 있어요. 어르신들 요새 새벽잠 없으시면 동쪽하늘 보시면 아직도 금성, 목성, 화성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니까 삼성이 모여도 이렇게 화려한데 오성이 모이면 정말 얼마나 대단할까 아주 짜릿하더라고요. 저도 3개 모인 거 많이 봤는데 4개 모인 것도 봤고. 근데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컴퓨터 화면이에요. 이건 제가 조작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화면 딱 나온 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쁘게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가만히 보니까 같은 오성치루도 우리 조상님들은 해와 달 사이에 행성 5개가 이렇게 목걸이처럼 쪼르륵 이렇게 꿰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제일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은 하루만 지나면 일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9월 9일이라야만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9월 전날은 달이 이만큼 멀리 있어서 재미가 없고, 다음 날은 달이 들어와서 하루 지나면 해 옆으로 가면서 금음달이 점점 이제 홀쭉해지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이 아마 대충 음력 한 28일이나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이제 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제가 증산도에서 강의한 해와 달과 별과 천선을 말하다 첫 번째 강의를 보시면 제가 황도라는 개념을 강의해 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뭐 쉬운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좀 어려운 것도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는 황도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태양계 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태양계 면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해가 여기 있고 지금 행성들이 다 우리 태양계가 한 평면상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태양계 평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수성, 금성이 어디서 돌든 간에 내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도 같은 평면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북극에서 보면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남극으로 가면 이게 똑바로 서겠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 가면은 이날 봤을 때 이렇게 섰을 겁니다. 5개가. 북극 지방이면은 이날 추분 가까우니까 아마 천구의 적도에서 옆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무리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현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뒤로 30년을 체크해 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4,500년 전 이것은 일단 사망오제가 중국의 역사든 우리나라 역사든 제가 그러니까 오늘 무슨 발표를 했냐면 사망오제는 전설이 아닙니다. 천문 기록이 있다는 거는 천문대가 있다는 거고 천문대가 있다는 건 임금이 있었다는 얘기고 무슨 전설의 나라에서 천문 기록을 남깁니까? 그러니까 옛날 트로이 목마가 나와서 그걸 뒷조사해 봤더니 역사 뭐가 발굴됐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망오제 시대는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고사는 우리가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것도 조작할 수 없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글이라는 데 보면은 전 세계 땅을 다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그 구글 어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가 중국의 그 옛날부터 수도였던 장안, 그 시안의 옆에 변두리를 봤더니 제가 스크린 캡처한 겁니다. 이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영어 섞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스크린 캡처가 우리말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컴퓨터 용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누구 시킨 것도 아니고.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 더 많더라고요. 몇백 개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구글 보니까 여기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여기 BC 3000이라고 써 있습니다. BC 3000년도 피라미드라고 구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선 홍산 문명의 대표적인 우화량 유적지입니다. 그 우화량 유적지를 보니까 아마 중국이 이걸 너무 일찍 공개해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몇 사람이 모여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명 자체가 화하족하고 중국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 무덤 16개 중에 13개가 적석총입니다. 적석총은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인데 이게 전통적인 동이족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곰토템 여신상이 나오고 그 동이족계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눈여겨볼 것은 정말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섰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알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옥을 보세요. 옥이 뭐 가락지 정도가 아니고 요대에 있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큰데 주목할 것이 상투에 있는 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부터 하늘의 민족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투는 이게 똑바로 서 있어요. 이렇게 천손이니까 뭔가 하늘하고 통하는 뭐 IT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안테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한 남자는 이제 애들하고 달리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 우리가 동화집에 나오는 사파조차도 일본이나 중국 상투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뭐 우리 나무꾼과 선녀에 나오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상투가 얼마나 큰지 이게 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투를 이렇게 재어줬던 옥이죠. 옛날 임금은 더 상투가 컸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아마 틀림없이 뭔가 기준이 있어서 신하가 크게 하면은 아마 역모로 몰리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정말 상고사를 알긴 아는 거냐? 저는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자꾸 일단 우리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 사람들이 난 이해가 안 가요. 세계 어디에도 이 시대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역사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우리 거에는 한없이 아주 잔인해요. 우리 거에는. 예. 그래서 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환단고기 같은 경우 이제 가필이 있다. 아니 가필 없는 역사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옛날 복사기가 없으니까 다 옮겨 적다 보면 옮겨 적는 사람이 실수도 하는 거지. 추가도 하겠지만 아니 파피루스는 가필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조금 흉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좀 더 들어보시죠. 그래서 기원전 3000년이면은 지금 이때인데요. 아직 이집트도 없을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이집트도 없을 때 천문 기록이 우리나라 책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BC 3000이면은 이제 중국은 지금 왜 자기들을 화하족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라가 자기들의 공식적인 첫 역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라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황하문명이 하나라랑 시작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망오제의 마지막이 요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순, 아이고, 뭐 요순시대 얘기야, 이렇게 하면 뭐 전설이야, 역사가 아니야,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불과 욕입니다, 지금. 근데 아까 그 3000년 전 피라미드들이 잔뜩 나오는데 그게 누구의 무덤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김세라나 씨가 부른 그 낙양성 심리허의 저 높고 낮은 저 무덤문에서 이게 그 노래인가 했더니 그건 낙양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장안입니다. 시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유행가도 우리가 문학작품으로 안 보고 아주 깔보지만은 저는 오히려 민심은 더 유행가가 잘 담는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 깔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 사망오제 시대 그 피라미드들이 이제 중국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역사로도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환국, 배달국, 조선이 이게 환단곡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이건 제가 안경재님 그 환단곡 역사책에서 그냥 제가 무단으로 그냥 복사해 왔어요. 뭐 용서해 주실 거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환국, 배달국, 조선돼 있는데 사실 환국도 제가 과학자 입장에서 옛날에 러시아만한 나라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아마 옛날에 환인이 계신 곳에 그 12개 나라에서 뭐 한 달씩 걸려서 왔겠죠. 한 달씩 걸려서 와가지고 동지 때가 됐든 언제가 됐든 한번 문안 드리고 이제 갔겠죠. 그럼 뭐 편의상 그냥 환인 영토다 이렇게 했지 어디 철조망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욕할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환인이란 존재가 있었던 건데 근데 한국을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요. 다음 보니까 이만희씨 류라는 그 식민사학자가 있어요. 한자로 금서룡이라고 적습니다. 금서룡이 바로 이 삼국유사에서 여기 환국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석유환국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이 부분을 갖다 이 국자를 갖다가 인자로 바꿔버립니다. 바꾼 부분이 아주 조잡해서 표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 국자를 인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다가 이 삼국 유사의 다른 버전들이 나오니까 다른데 다 환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일본 우리 식민사학자가 이렇게까지 바꿔가면서 환국을 부정했을까요? 한마디로 일본이 더 우위에 있어야 식민 통치가 되는 건데 지네 대동아 공영권도 말이 되고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그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바꿔놨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이렇게까지 없애려고 한 것을 후손들이 환국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더더구나 삼국유사인데요. 우리 국사에서 그래도 정통이라고 봐주는 게 삼국사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잖아요. 예, 자꾸 삼국사기 하는데 보니까 삼국사더라고요. 책 이름이. 김부식의 삼국사지 삼국사기가 아니더라고요. 일본이 아마 일본 서기하고 이렇게 자매서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기자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환국은 일본 학자가 이렇게 없애려고 한 거를 우리 후손들이 같이 없앨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환국은 비록 상징적인 국가였을 망정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이건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어쨌든 환국을 일본 학자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바꾼 것을 보면 한국은 엄연히 존재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무진 50년 오성치료는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면 강의가 거짓말 하나 안 드리고 100개 이상 뜹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현대 천문학을 뭐 아인슈타인의 블랙홀, 허블의 우주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앞에 거랑 이렇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다시 상고사에 올라가겠습니다. 이 무진 50년 오성치료는 환단곡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진이라는 게 BC 1733이니까 고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딱 6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건국된 해는 무진년입니다. 왜냐하면 600주년 뒤가 무진년이니까. 그래서 무진 50년 오성치료는 이 50년은 왜 들어갔냐면 이 당시 단군이 헐달 단군인데 헐달 제후의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50은 별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진 오성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진이 여기서는 BC 1733입니다. 여기다 600을 더하면 2333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무진년에 오성이 취합했다, 모였다, 루에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루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28수 중에 성이라는 별자리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성 취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성 취성 뒤도 별성자지만 뒤는 별자리 성자예요. 28수 중에 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요거를 제가 오성 취각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건 어디 발견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요게 제일 가까운 별자리가 각자리예요. 바다뱀자리 알파별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오성치 각이라야 맞아요. 그러니까 오성이 각에 모였다. 근데 아마 이게 발견돼도 오성치 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성치로도 틀린데 500년 전에 그 오성치각이 정확하게 오성치각으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28수가 달랐을 겁니다. 지금이랑. 그래서 서양 것도 옛날부터 쓰던 건 다 달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내 별자리는 무슨 별자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소, 물병, 물고기 이렇게 1, 2, 3월이 해당되는데 그럼 물고기 자리 태생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이냐? 아니에요. 2월 한 20 며칠부터 3월 20 며칠까지. 왜 그러냐면 하늘이 돌아가서 그래 그동안. 그러니까 옛날 거를 적용하면 다 틀려요. 근데 어쨌든 이건 현재로서는 이름 짓는 방법은 오성치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성치각이 500년 전에 있었고 500년 뒤에 오성치루가 있었어요. 그 오성치루는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녁 때 일어나요. 그래서 BC 1734 7월 13일에 그러니까 1733이었는데 이것도 1년 차이가 있어요. 오차가 많이 줄었죠. 이렇게 일어납니다. 해와 달 사이에 5개가 쫙 들어가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 들 때만 해도 달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즉 BC 1734에 7월 12일 걸 썼어요. 제 강의록을 보시면 7월 12일에는 달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쯤 있습니다. 가운데 딱 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가만히 뭘 선호하는지 잘 보니까 해와 달 사이에 이렇게 껴 들어오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루만 기다리면 달이 이렇게 폴짝 이렇게 가요. 달은 한 뼘씩 동쪽으로 가요. 매일 같은 시각에 보면. 그러니까 다음 날은 달은 이제 여기 가서 좀 붙어있던 의미가 없죠. 그래서 BC 1734 7월 13일에는 틀림없이 오행성이 해와 달 사이에 이렇게 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새벽이면 이렇게 줄 서야 되고 저녁에는 이렇게 줄 서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기록이 있어서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라 이겁니다. 뭐 무슨 얘기래요. 뭐 다른 문헌이 더 있든 말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환단곡이니까 환단곡이 중에도 단군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 안 믿는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옛날에 제 후배들이 제 천문학과 후배인 나델 박사와 박창범 박사가 이미 20년 전에 1993년도에 단군 조선의 천문 기록에 관한 논문을 이미 써서 환단곡 그 오성치를 증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무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우리 학자들은 아무래도 저도 학자니까 이제 편견이 있고 누가 새로운 이론이라고 내놓으면 저도 싫어하죠. 지금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 물리학이 계속 맞아주길 바라죠. 근데 저도 뭐 그냥 듣고는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 당시는 뭐
뭐 30몇 살, 뭐 40몇 살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소장파학자가.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를 아시겠지만 이 얘기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원장 물러나고 EBS 역사 특강할 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PD한테 부탁을 했어요. 편집하지 마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내 소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이게 방송을 탔을 겁니다. 예. 저는 오늘은 더 그때도 그랬지만 아주 좀 비장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몇 년 지나면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빨간 거는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제가 옛날 육군 사병으로 저 육군 정보사에 있었는데 정보 정리할 때 적이나 나쁜 건 다 빨간색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만희 시리도 빨간색으로 썼고 단군 신화도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될 어휘입니다. 이거는. 단군은 역사지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라는 거는 일본에 대해 날조한 거죠. 예. 얼마나 치밀하게 날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일본이 나쁜 이웃인 게 식민 통치를 하면 자원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영국이 인도 뭐 문화 바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일본은 처음부터 종이 놓고서 몇 명이 상의한 것 같아요. 남산에 여기 신사 세우고 이렇게 계단 내고 그다음에 경복궁 앞에는 이거 중앙청 세워서 막자. 이걸 다 아니면 국사는 오자마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국사책 거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 얘기를 바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접수할 그 준비를 정말 치밀하게 한 것 같고, 정말 똑똑한 놈들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위화도 해군이라는 게 뭡니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위화도 중간에 돌아와서 역성혁명을 했으니까 우리 왕조 인정해달라. 그 대신에 형님으로 모시겠다. 큰 집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큰 집이 생기니까 제사를 못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오던 그 영고 동맹 같은 개천 축제, 그 개천 그 제사가 드디어 조선에 와서 없어지는 거죠. 큰 집이 생기니까. 한마디로 중국은 가운데 나라고 우리 동이는 동쪽 오랑캐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얼마나 멍청한 후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옥편에 보면 오랑캐 이자가 우리 동이족 할 때 이자죠.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옥편에 오랑캐 이자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안 고쳐놨으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는 그 분위기를 여세를 몰아서 가만히 보니까 역사책이 전부 다 우리가 대륙을 통치한 웅원한 역사책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큰 집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 수고해서 없애라. 이게 세조실록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팔도 관찰사한테 이런 책 없애라고 그 부분만 제가 복사해 온 겁니다. 지금 화질은 안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저는 여기 보면서 놀란 게 여기 보십니까? 통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도 걷어서 없애라. 저는 이순지가 사망호제 때 천문 관측을 어디서 베낀 거지 참고문은 있는 거지 본인이 생각해냈겠습니까? 무슨 책을 참고했을까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통천록 같은 제목을 보면은 하늘에 통한 기록이라는 뜻 아닙니까? 또 어떻게 감히 이런 제목을 붙입니까? 얼마나 자신 있으면. 어느 그 조상님의 그 정신세계를 구경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틀림없이 통천록이나 여기 몇 개의 책들이 이 천문유초의 참고문헌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다 이 시대에 다 없어진 거죠. 이 중에 유명한 조대기는 우리 대진국의 발해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그 책이 진짜 이런 책이 나오게 되면 역사 뒤집어지겠죠. 발해, 그러니까 다 없어. 이게 1차로 우리 역사책이 조선 초에 이렇게, 세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뒤로 임금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암로, 신라시대, 신라입니다. 안암로, 고려, 원동 중에 삼성기란 책도 없애라. 이렇게 있어요. 이 삼성이라는 게 삼성전자 삼성이 아니라 새 성스러운 분, 환인, 환웅, 단군을 말해요. 이 삼성시대 기록이라는 이 책도 걷어서 없애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없애. 일본이 식민지 시작하면서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또 역사책 일설에 따르면 20만 권을 걷어가서 하여튼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뭐 수장고로 가져가서 안 보여주는 모양입니다. 국사하신 분들이 뭐 노력을 하셨겠죠. 근데 안 보여주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 중국도 뭐 어떤 시설은 안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환단고기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 국유형 사유혼 그 표현을 단군세기에서 이렇게 갖다 쓰시더라고. 나라는 그 형태가 있어야 하고 사유혼, 역사는 혼과 같은 것이다. 바로 그 이암의 단군세기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암의 그분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님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애가 또 이거 환단곡에 나온 말이다 댓글을 썼어. 그러니까 아니다 단군세기다. 그러니까 아 그래? 단군세기가 바로 환단곡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안암로의 삼성기하고 원동중의 삼성기인데 제목이 같으니까 이걸 상의를 하고 이걸 하라 그랬어요. 두 책이요 너무 이렇게 조합이 잘 돼요. 똑같은 삼성시대를 기술하고 있는데 길이도 길지도 않아요. 다 보셨겠지만 삼성기 상에 없는 건 하에 있고 하에 없는 건 상에 있어요. 그래서 삼성기 하에 보면은 그 배달국 18명의 그 환웅 그 성함이 쫙 나와요. 앞에 상에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두 책이 여기 버젓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걷어들였어도 심지어 책 가진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형에 처했어요. 그거 써 있어 이렇게. 그랬는데도 뭐 소식을 못 들었거나 어디 시골에 있었거나 뭐 그래도 남아있던 것이 1911년에 개연수란 분이 이걸 다 이래 모으고 어떻게 이건 이래 모았다 이건 누구한테 받았다 다 써 있습니다. 그 5권을 모아서 환인 환웅 단군 시대의 옛날 이야기 그래서 그냥 이 5권의 이름을 환단곡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 세기는 환단곡이 일 하나예요. 5개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본 적도 없으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민족이 훌륭하다. 이 세계화 시대 뭐 무슨 이게 저 애들 말로 국뽕이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여기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뜻입니다. 국뽕이란 말이. 그러니까 일뽕 그러면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 일뽕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 국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호를 붙여줬더라니까. 국뽕 박석재 뭐 이런 식으로. 예. 호로 쓸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 우리 저 장영주 원장님 원암 참 얼마나 멋있어요. 예, 보면은 근데 여기 저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해라는 건 우리나라 기존 역사에 없다 그래요. 그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어떻게 슬금이 뭐 구렁이 담는 것도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역사인 거죠. 그 다음에 이맥은 조선시대 제일 마지막 사람으로 태백일사가 환단곡의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자세해요. 이 5권의 책을 이제 개연수란 분이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보십시오. 일본이 걷어들일 거 뻔한데 1911년에 이미 한일합방 된 후에 책을 시장에 내놔봐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30권을 찍어서 나눠 가진 모양이에요. 그 책 중에 지금 진본이 아직도 발견이 안 됐고 일본 사람 손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이 환단고기를 먼저 출판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내용이 많이 틀리지 않대요. 그런데 개연수란 분이 그 다음에 잡혀서 일본 헌병한테 잡혀서 독립운동가니까 뭐 토막이 나서 버려졌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전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보니까 족보도 있던데.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하고 태도가 달라요. 그냥 믿고 싶은 쪽으로 막 주장을 해버리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절대로 증거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00년이 되던 해 물론 그동안 환단곡이 뭐 임승국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의미 있는 것은 100주년을 맞이해서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이 굉장히 많은 사진과 함께 이제 이거 환단곡을 내셨죠. 근데 저는 저 종도사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저 증산도 신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저 학회만 몇 개 소개돼 있지 어떤 단체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객관적으로 그 태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저도 내일 모레 60인데 제가 알아낸 가장 훌륭한 비밀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려야죠. 그런 거 몇 개 전 다른 뜻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안경전 선생님이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낸 그 역주본이 지금 가장 그래도 볼만한 책으로 지금 자리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개천절은 단군이 개천한 게 아니라 환웅이 개천한 것이다.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이 아니라 환웅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영주 원장님이 저랑 뭐 술자리에서 하신 얘기가 국학원에 가면은 단군 성조님을 모셔놨는데 그 위로 계속 환인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묘소 먼저 모셔놓고 일단 지금 묘소도 없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모시는 게 순리 아니냐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는 저는 환국은 물론 환국이 오한건국 최고 우리가 세운 환국이 가장 오래되었다 시작을 하지만 환국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만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발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랑 조건이 같아요. 그러니까 환국에서 거기가 바이칼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서 반고가 한 무리를 끌고 삼위산에 와서 세운 나라가 그게 중국이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환웅이 더 멀리 걸었죠. 환웅이 이제 태백산에 내려와서 삼천무리 이끌고 와서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요. 그래서 조건이 같아요. 중국도 충분히 자기네 역사라고 우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국을 자꾸 우리나라만의 역사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환단고기 우이서 바이러스를 먹은 사람들이 왜 환단고기를 부정하냐면 우리 민족이 거의 세계를 지배했다는 게 영 듣기가 어색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일 여부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환국은 유라시아의 역사였다. 유라시아의 역사였다. 우리만의 조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거기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석하고 원본하고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800살 살았다고 써있나 1000몇 살 살았다고 써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종교 입장에서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천문학자인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 성경에는 우주나이가 한 60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그걸 우리가 줄리안 데이라고 그걸 활용하는 천문학의 그 시간 측정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난 날부터 며칠째 되느냐 그걸 우리가 줄리안 데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디 강연 가서 우주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해야지 천문학자가 6000년이라고 강의하면 누가 다음부터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해석과 그 해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국은 존재를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삼국유사에도 있는데 뭐. 그런데 다만 그 해석을 그래서 최근에 안경전 종도사님 책 이렇게 띠지를 보니까 인류 문화의 원형을 밝힌 굉장히 그쪽으로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1판 1세에서는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유연한 그쪽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의 서생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제 생각은 그래서 환국은 우리가 그 대신 제가 걱정하는 건 환단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북 공정의 논리가 뭡니까? 중국 땅에서 일어난 건 중국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화량이 중국 영토에 있으니까 앞으로 저 사망오제하고 저 시대 홍산 문명을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면 지금 제2의 동북 공정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뭐 이미 시작했던 거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서 지금 지난번에 고구려까지 우리 역사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고조선까지 하지 뭐.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는. 제 예언이 안 맞길 바랍니다. 근데 그리 갈 거라고요, 틀림없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최초의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조심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국부터 치면 만년 역사고 배달국부터 치면 반만년인데 그건 우리가 편의상 환국이 우리 조상인 건 틀림없으니까 다른 민족 입장에서 어떻든 간에 필요할 때 만년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반만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우리는 유라시아대로 동쪽의 나라로 봤을 때는 배달국이 최초의 나라다. 지금 이제는 고조선 역사가 새 역사책에 정확히 들어갈지 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들어갔대는데 이제 고조선은 당연히 역사로 들어가고 최소한 배달국이라는 나라도 있었다고 한다까지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대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목매달고 그러는 거지. 저는
정말 우리가 이 국사 바로잡기에 상고사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우리 국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부분이 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배달국은 우리가 너무 증거가 많은 거예요. 아까 저 개천이란 단어도 이거는 그러니까 환국에는 개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국은 일단 세계 전체의 역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라고 하게 되면 환국에서 수메르국이 가서 수메르 문명을 자극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 민족이 한 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인류에서 물론 인류의 그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돼서 몇백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다 와가지고 이제 이쪽 인도 진화가 바다가 아직 육지던 시절에 이게 퍼져 나가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저 베링해를 건너서 알래스카로 해서 간 것도 틀림없고요. 근데 그런 걸 과학적으로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바이칼호 주변이 따뜻했습니다. 옛날에 KBS 스페셜에서 김현기 PD가 아주 그 명작을 했어요. 옛날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오고 갔다. 백인 여자 유골이 부산에 가거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거의 만 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깔보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도 훨씬 더 교류도 많았고 그때는 툰드라 바이칼 지역이 따뜻했다니까요. 장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기록을 보면. 엄청나게 고증을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동쪽에 개천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거는 배달국이 맞고 그 다음에 저는 다만 큰아들 정도 지위는 우리가 확보했으면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왜? 환인이 반고도 내려보내고 환웅도 내려보냈는데 반고는 빈손으로 가고 환웅은 손에 뭘 지어주셨잖아. 천부인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와 인이죠. 인은 도장이고 천부는 이제 그 당시는 청동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동 검 거울 방울이라는 거니까 그때는 뭐 거의 금보다 더 비쌌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배달국의 두 분이 치우천왕 태호복희죠. 치우천왕은 18명 환웅 중에 14번째 환웅 자신이고 복희는 환웅은 아니지만 5번째 태호의 환웅의 막내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국을 믿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을 배달국 사람이라고 쓴 책은 지금 삼성기밖에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태백일사하고. 그러니까 삼성기는 삼성시대를 쓴 거고 태백일사는 아예 삼성기부터 다시 해서 고려까지 와요. 그러니까 태백일사는 우리나라 역사 전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삼성은 나와요. 그 다음에 식민사학에도 환인이 서자부에 환웅을 내려보내서 바로 곰하고 해서 단군을 했다 해서 환인, 환웅 세 분 이름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에도 이 세 분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치우하고 복희가 만일 환단고기가 거짓말이라면 이 두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태극기에 대해서 격려를 했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는 국기가 우주론이에요. 맞든 틀리든 음양오행 우주론이에요. 세상에 우주를 국기에 넣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5,500년 됐어요. 태호복희 씨가 팔게 만든 게 5,500년 전이잖아요. 어떤 나라 국기가 5,500년이 됐어요. 근데 환단고기가 만약 엉터리다 그러면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돼요. 그 다음에 붉은 악마가 치우천왕 아닙니까? 붉은 악마가 중국 응원단이 돼요. 알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의소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환단고기는 근데 세상에 그 5권의 책을 한 사람이 어떻게 지어냅니까? 이게 시대가 다 다르고 그러면 엉터리라 해야 되는데 미처 우리가 사학에서 설명 못한 부분도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환단고기에서. 그러면 그 개연수란 이런 분이 열사죠. 그 목숨을 걸고 만든 5권을 후손들이 일고에 가치도 없는 쓰레기다? 그러면 오성치루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중국 거 베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그래서 나중에 좀 그쪽에 나와 있는 일식이나 뭐를 철저하게 다 좀 증명을 해서 좀 논문을 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손의 나라에서 천문대장한 것은 하늘이 저한테 이런 강의를 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공부를 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연구원 생활을 계속했으면 계속 저는 블랙홀과 우주론과 계속 서양 그것만 했을 거예요. 근데 천문원장을 하면서부터 야 이런 천손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 이런 별자리가 없냐. 28수는 동양 거지 우리나라 토박이 말로 된 별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된 별자리가 금성을 개박바락이라고 하는 거하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좀생이라고 하는 거 두 개밖에 없냐. 그나마 남아있는 게 또 하필 좀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럴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연구원들을 좀 연변에 파견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 어떻게 돼서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천상열차 분야지도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원장 때 만든 홍보물인데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여유가 있으면 참 뭐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아니 제가 원장 간둔 지가 4년 됐거든요. 이게 은하수거든요. 예.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거 메고 있으면 제가 뭐 서양 천문학 못 합니까? 오히려 저 외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깔 보고 왔다가 제가 이런 거 딱 보여주고 하면 기가 팍 죽습니다. 예. 미국 뭐 3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뭐 지금 우리는 제가 지난번 인터스텔라 그 영화 그 제작하신 킵선 교수님 오셨을 때에 제가 저 4,500년 전 천문요초 얘기를 하니까 그냥 기분이 그냥 그분이 그냥 기가 팍 죽으셔가지고 그게 그분이 예의 차원에서 놀래주는 거하고 진짜 놀래는 거 저는 그 정도 구분할 줄은 압니다. 같은 동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도 천문학 귀신이니까 이런 기록이 있냐. 이런 기록이 진짜 만일 어디 돌에서 나왔다 그럼 그 로제타 스톤입니다. 예. 그런 후손들이 제일 못난 후손 아닙니까? 역사를 통해서 제일 좁은 영토를 갖고 있고 그 잠깐 우리 역사 통해서 35년 제압당한 동안에 완전히 정신이 썩어가지고 70년이 지나도 역사를 못 고치고 앉았고 젊은 애들은 이 땅에 태어난 걸 저주하고 뭐 헬조선? 뭐 그러고 앉았고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래서 어쨌든 배달국을 부정한다는 거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우리나라 역사는 천부경이죠. 제가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그 일본이나 중국은 반고나 이자나기나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중복해서 합니까?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그런 우주론은 없어요. 나는 제니시스라는 이름이 현대자동차에서 이름 정말 잘 졌다고 생각해요. 이거 선전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니시스가 창세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름을 잘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창세기가 없는 줄 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 창세기가 있고 중국은 반고에 창세기가 있는데 한국은 우주론이 없는 줄 안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우리는 그런 애들 동화 같은 우주론이 아니라 이렇게 채치원이 신라시대 실제 인물 채치원이 81글자로 딱 이렇게 적어준 80의 우주론이 있어요. 아니 채치원이 저 가상인물입니까? 근데 채치원이 언제부터 내려온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이거는 배달국 시대 기록에 보면은 녹도문자로 처음에 적었다 그랬어요. 녹도문자가 뭐냐면 이때가 너무 일러서 한자도 제대로 없을 때입니다. 갑골문자가 있을까 말까 했던 시대에 우리 배달국만에 녹도문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환단곡이 있어요. 그때 81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81글자가 숫자가 31개예요. 81글자 중에 1, 2, 3, 1, 2, 3, 4, 5, 6 이게 31개고 딱 가운데 6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상하게 배치된 것 같지만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제가 옛날에 야심차게 이 81글자를 처음 만든 천문대장의 이야기를 제가 소설로 만들어서 개천기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저는 개천기를 쓰고 개천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난 앞으로 나 어디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할 거예요. 근데 근데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후회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최근에 개정판 교정을 맞춰서 다시 2판이 나옵니다. 2판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섣불리 해석해 놓은 천부경 해석을 다 빼버렸어요. 그 부분을 일부러 원래 책에서도 좀 남겨놨었는데 이번에 거의 다 그냥 남겨놨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해석을 해야지 일개 학자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82글자가 놀랍게도 여러분들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이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번 시작하되 시작이 없구나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끝이 나되 끝이 없구나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제가 현대천문학을 좀 아니까 빅뱅 우주론한테 밀려난 CC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애들 학교 과학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BB라고 그래요. 빅뱅이니까.
이 CC 우주론은 뭐냐면은 연속적으로 continuous creation입니다. 연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연속 창조 우주론입니다. 연속 창생 우주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또 정상 우주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가르치는 지구과학 선생님이 한자를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비정상 우주론입니까? 그 실제로 정상이라고 정상이라는 한자를 쓰더라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이 모양이 정해져 있는 우주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자로. 저는 한자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병기 문제는 조금 글쎄요. 이미 한글에 눈 익은 세대한테 병기를 강요하는 것도 좀, 아니, 저는 한자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식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 가서 슈퍼마켓에서 파는 친구가 뭐 라틴어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 친구가 에스트로노미가 천문학이라는 뜻이, 에스트로가 라틴 말로 별이고 노모스가 법칙이니까 에스트로노미는 천문학이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요만한 애들이 한자 배워, 영어 배워, 한글 배워.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파워포인트에 한자를 병기하진 않았어요. 다만 한자로 나오는 거는 원문을 살려놨을 뿐입니다. 근데 정상우주론 제가 일부러,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괄호안에 나온 한자인데, 이 정상우주론 자체가 완전히 잘못 써 있어갖고 그 정상 비정상 할 때 정상을 쓰고 그게 맞다고 우기더라니까, 일부 교사가 제 앞에서. 그럼 빅뱅이 비정상이냐? 그럼 또 말을 못해요. 그 정상이 아니라 이건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은 화끈하죠. 처음에 빵 터져서 이제 쫙 커지니까 시작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언젠가. 시작을 해서 우주가 이렇게 모였다가 팍 터지니까 이제 밀도가 낮아지고 계속 모양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점점 이제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속 창생이니까 우주가 팽창은 하는데, 이렇게 팽창해서 밀도가 떨어지면 은하가 막 생겨요. 연속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만들어져가지고 밀도가 떨어지면 은하가 만들어져서 그걸 채워갖고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우주론하고 전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걸 알고 우리 조상들이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용을 할 때, 옛날에 은하계가 이렇게 팔이 두 개인 걸 알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체망원경 나온 지가 지금 허셜이 천왕성 발견한 게 500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무슨 재주로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압니까? 은하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안 지는 100년밖에 안 돼,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가 성운인 줄 알았어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해요, 지금도. 안드로메다 네뷸라라고 그래. 그게 틀린 말이에요. 네뷸라는 성운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희미한 게 있는데 가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망원경이 커지면서 보니까 우리 은하계하고 오히려 우리 은하계보다 2배 큰 놈이 안드로메다 은하더라고. 그런데 워낙 머니까 이렇게 가스 덩어리처럼 보여서 안드로메다 갤럭시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건 한번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 안 바꿔. 지금도 많이 안드로메다 네뷸라라고 나와요. 근데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관습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마찬가지로 그 현대 과학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알았다고 인용하면 그건 100%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천왕성이 있는 줄 알았다. 이건 100% 조작이에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치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작도 끝도 없는 우리 천부경의 우주가 어쨌든 현대를 풍미한 CC 우주론하고 정신적으로 갔다는 거는, 이거는 틀림없어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BBCC 우주론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면, 이게 거의 영국 대 미국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마릴린 몰로하고 그레타 가보라는 그 두 여자 배우 팬클럽이 엄청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MM이냐, 마릴린 몰로냐, 그레타 가르보냐, 지지냐, 그 싸우던 그 시대 그걸 빗대서 BB냐, CC냐 이렇게 싸움이 붙었던 거예요. 근데 CC는 이제 영국의 호일, 본디 이런 천문학자들이 믿었고, 이쪽 이제 BB는 이제 가모프란 사람이 이제 러시아계 미국 학자가 주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CC계 쪽에 호일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나가서, 저 멍청이들 우주가 세상에, 이 빅뱅이란 말이 우리말로 큰 꽝이에요. 이 뱅이 이제 서양 애들 총싸움 할 때 뱅뱅 그래요. 우리는 탕탕 하지만. 그러니까 저 멍청이들은 자꾸 우주가 큰 꽝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흉을 본 거예요. 그 빅뱅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괜찮다 용어로. 오히려 도와준 거예요. 우리 빅뱅 우주라고 부르겠다. 국민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알아들은 쪽 이기니까.
그래서 오히려 호일이 저 빅뱅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꼴이 됐어요. 그런 진짜 그 얘기도 또 그 끝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천부경의 그 정신이 CC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직도 CC 우주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안 돼요. 지금 믿기 시작한 게. 그 빅뱅 우주의 결정적인 그 관측 증거라고 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노벨상 준 게 196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CC가 아직 안 죽었어요. 제가 옛날에 개인적으로 만났던 연구학자들 중에는 아직도 저 CC 우주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도 이 비주류들이 많아요. 빅뱅은 무조건 처음에 뜨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가 다 하나 점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콜드 빅뱅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설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제일 끝발 좋은 게 그냥 그 이론인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호킹 같은 분이 한마디 툭 던지면 사람들이 이제 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면 이제 저한테 계란 던지고 그러는 거죠. 예. 할 수 없어요. 뭐 학문의 세계는 안 읽고 오면 뭐 대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뭐 호킹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해요. 호킹보다는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강의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 기계음 얼마나 알아듣는다고. 그런데 어쨌든 호킹이 오면 몇천 명이 모여갖고 그 양반은 거의 30만 달러를 받아가고 저는 기껏 해봐야 30만 원 받아가고 오지도 않고. 근데 그건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요. 학문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스포츠도 100m 10초대 뛰는 거 9초대 뛰는 거하고는 그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금 같은 시간이 지금.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BBC 우주론도 정말 재밌어요.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신기한 거는 완벽하게 그 모델이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치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그 명량을 만든 그 김한민 감독 그 영화를 처음에 볼 때 제가 못 봤어요. 그 처음에 테이프로 받아놓고 스톱해놔서 보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마지막에 그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치우더라니까요. 여기 환자 보이십니까? 환자입니다. 그 김한민 감독의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판옥선 앞에 일본 배를 부수는 이게 바로 치우잖아요. 치우는 우리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참 정도 되는 부대를 치우 부대라고 불러야 된다 지금. 예. 뭐 자지구레한 부대들이야 뭐 이름이 뭐든 간에 연합사나 합참을 지금 치우 부대라고 불러야 된다. 예. 참 안타깝죠. 예. 그 다음에 복희는 여와 함께 이제 우주를 창조했죠. 그래서 보시면 그 도낭 석굴에서 나온 이 양탄자를 보면 여동생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잠깐 제가 다 빼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해서 보시면은 이 복희가 만든 원 8개가 이거죠. 지금 뭐 통일되면 국기 바꾸자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태극기가 어떻게 6.25 때 수많은 사람 피를 적셔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남북 통일되면 이걸로 바꾸려면 이걸로 바꿔야지. 원래 괴가 8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우주의 그 복희의 우주론이죠. 여기서 뭐 다 나온 거죠. 하도도 나오고 뭐 환역도 나오고 환력도 나오고 환역은 이제 주역으로 영향을 준 거고 환력은 24절기와 함께 책력이 된 거고 한자로는 다르죠. 그러니까 환역 할 때 역자는 우리가 역학할 때 역자고 환력 할 때 역자는 역사할 때 역자랑 비슷한데 그 지자 대신에 날일자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뭐 한자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그 책력할 때 역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천문사계고 이 지리사계인데 우리나라 이때까지 국기가 없었어요. 조선이. 근데 이제 고종 황제한테 국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거 달고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가는데 옛날 일본 가는데 한 보름 이상 갔나 봐요. 배가 뭐 형편없으니까. 영국 선장이 심심하니까 맨날 얘기하다가 야 이거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 그러니까 뭐 일본 가도 잔뜩 있고 중국 가도 잔뜩 있고 뭐 점집에도 달려있고 근데 이거 뭐 어떡할까 그러니까 4개 빼. 그래서 이게 지리거든요. 대각선에 있는 게 4개가. 지리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박영호 같이 여행기에 자기 여행기에 자기가 뺐다고 써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리 4개를 빼니까 이게 된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참 생각해도 끔찍한 게 모택동이 혁명 직후에 그 당시는 그냥 사람 죽이고 혁명해서 일어났으니까 눈에 다른 게 안 보였을 겁니다. 사회주의를 빨리 내리는 게 급하니까 중국 국기가 오성원기가 그 왕별이 공산당이고 잔별이 뭐 노동자, 농민 이런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왕별을 이렇게 공산당을 이렇게 모시는 거지. 근데 우리 국기는
근데 만일 모택동 밑에 저 정도 되는 저 신하만 한 명 있었어도 무슨 소리냐, 이걸로 해야지. 우리 중국이 이거 8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뭐 최근에 어제 뭐지? 뭐 무당파 나오는 뭐 중국 연속곡인데 채널 돌리다 보니까 나오는데 소매에 전부 다 저거 들고 있더라니까. 무당파 형제들이. 그 다음에 무술도 다 이후에서 하게 돼요. 근데 이걸 만일 중국이 그때 혁명하고서 이걸 국기로 잡았으면 우리나라 이런 작동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국기도 위대한 국기지만 원래 삼태극의 이 8개가 이게 복희가 만든, 저는 그래서 남북 통일되면 이거 북한 거라고, 북한 거 4개 보탰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지켜야죠. 예.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하도인데, 제가 하얀색 검정색 돌 나오니까 귀찮아서 바둑판에다 그려버렸어요. 저도 바둑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잘 둘 때는 아마 한 4, 5단 뒀을 거예요. 지금은 뭐 하도 덜컥술 많이 둬서 뭐 이제 거의 뭐 2, 3단까지 내려와 있는데, 단을 내리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뭐 앉으니까 잘. 예. 근데 좀 양심이 좀. 근데 이게 하도라는 게 이게 잘 보면은 검정색은 이렇게 회오리 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2, 4, 6, 8 이렇게. 요거 1, 3, 5, 7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극 모양을 이루고 있고, 이 설명은 제가 과학적으로 소개하기 좀 힘들어요. 굉장히 제가 내공도 부족하고. 근데 제가 바로 그걸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바둑은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둘러싸움 먹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이 게임을 만드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저는 제 무덤에 책을 몇 개 가져갈 건데, 뭐 화장하면 같이 태워야죠. 죄송합니다. 끔찍한 얘기해서. 난 이 시리즈는 내가 꼭 같이 가져갈 거예요. 나는 어떻게 개천기란 책이 없냐, 우리나라에. 개천절을 하는 나라에 어떻게 개천기가 없어. 그 다음에 복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 가면 묘소만 있지 출생지가 없어요. 근데 복희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가 복희를 항상 얘기를 하고 복희 얘기책 있고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급히 쓴 건 아닙니다. 이건 원장을 하면서 6년 동안 쓴 거고, 요걸 쓰면서 동시에 생각해 놓은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건 4년 동안 쓴 거고, 지금 제가 2년째 주물르고 있는 게 3편이 치우천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국 지금 시리즈 3개를 쓰려고 하는데, 이걸 광고 차원에서 듣지 마시고 제 강의 차원에서 들어주세요. 배달국은 이 세 나라를 꼭 이 세 분을 얘기를 해야, 이거는 허구고 복희하고 치우천왕은 실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천기를 개천기가 없으니까 쓴 거고, 그래서 어쨌든 왜 아무도 복희를 얘기 안 합니까? 그러고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했는데 안 팔리니까 3편을 못 내겠어요. 그래서 출판사가 두 종류가 있대요. 망한 출판사, 망해가는 출판사. 그래서 아주 다들 어려워가지고, 특히 안 팔리는 책을 이렇게 밀어내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1, 2년 동안 필요하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원장을 하면서 계속 메모를 해놓고 원장 때 사실은 내서 책 출판 기념회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전까지 서울 갔다 차 타고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지금부터 써야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앞에서 뭐 노사 뭐 한다고 하면 소리 지르고 와서 1시간 남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날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원장을 관두니까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원장 관두고 나서 아마 석 달 만인가 낸 책이 개천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메모해 놓은 것을 갖고 쓴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 뒤에 개천가도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 개천지도 남아 있으니까 누가 쓰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은 제목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 전 글재주는 별로 없어요. 근데 SF를 맨날 쓴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요거는 한참 뒤에 낙서라는 게 있어요. 하도와 낙서가, 이것도 제가 바둑판에 요걸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팔리면 개천기 사도 써야 되겠다. 왜냐면 이 낙서가 3까지 안 들어가요. 이 낙서가 어디 거냐면,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저게 이제 이 배달국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검이 첫 번째 단군이고, 그 당시 태자가 부루라는 태자가 있었어요. 부루가 두 번째 단군이 돼요. 근데 부루가 이때가 9년 홍수가 나가지고 이 하나라 순나라가 이때가 거덜났을 때, 이때 가서 오행치수법을 부루 태자가 여기 요점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다음 반고는 여기 환국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반고가 중국 역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 요 그림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그때 여기 갔을 때 이 오성치수법이 뭐냐, 오행치수법이,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 우왕이 쓴
그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갖다 전달한 것 자체가 부르테자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그 무식한 지손들이 천손의 우주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우왕이 이제 그 깨달음을 받고 만든 낙서라는 게 이거예요. 이 낙서는 한번 보면 마방진이에요. 어떻게 합해도 15가 돼요. 이렇게 합해도 15가 되고, 이렇게도 8, 4, 3, 15죠? 예. 예, 어떻게 집어도 15가 돼요. 옛날에 뭐, 어떻게 집어도 뭐 삥삥 칠 하던 게 생각나네. 어떻게 잡아도 15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쪽 넘어간 쪽은 제가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마침 이 정도사님께서 이 환단고의 북콘서트를 쭉 하고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한 거 그 환단고의 북콘서트를 보시면 상고시대 이걸 우주수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시대에는 천부경, 배달국 시대에는 하도, 고조선 시대에는 낙서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저는 음악을 좀 할 줄 알아요. 전 지금도 노래를 들으면 개명 다 알아요. 기타 코드까지 금방 알아요. 거의 알아요. 기타 코드도 대충 붙이면 이렇게 좀 정교하게 슬픈 넣으려면 이렇게 디미니시 코드를 넣으려면 어디까지 그 정도 음악성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일단 작사를 해놨어요.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조 시대라고 하는 것이 환인, 환웅, 단군 세 시대를 삼성조 시대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제 블로그에만 올려놨는데 곡을 하나 붙였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인성조에 환국이 있었다고 1월 성진 말해주노라. 이 시대 천문 기록이 없어요. 제가 눈이 뻘개서 찾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1월 성진으로 바꿔놨어요. 1월 성신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별진자로 할 때는 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환국의 용봉이 노래한 천부경, 동력 하늘을 열었도다. 이게 저는 개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쪽에서 우리가 개천해서 우리 역사가 배달국 역사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이. 그 다음에 완벽하게 대칭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그냥 수학으로 만든 거예요. 환인 다음에 환웅이죠. 환웅성조에 배달이 있었다고 오성 개합, 아까 제가 설명드린 1월 오성 개합제자.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사망 오제가 다 배달국 사람이에요. 사망이 누굽니까?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이에요. 제가 그 황제선언하고 염제신농 두 사람의 염제 황제 중국 하남성에 있는 그 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얘기 다 해놨어요. 유튜브에서 그 중에 하늘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상생방송에 방송된 거를 꼭 보세요. 그러면 이 강의하고 완벽하게 이 조합이 맞아요. 제가 그 강의에서 나온 건 다 뺐어요, 지금요. 예. 제가 그러니까 추가로 오늘 강의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만큼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제 마쳤어요. 어제 밤새서 마쳤어요. 여기 와서 발표하려고. 거의 다 했었는데, 여기 한국 용봉이 내려준 천부경 했었는데,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용봉이 날아다니면서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래안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바꾼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1월 오성 개합제자는 글자가 너무 많아. 오성 개합 말해주노라. 그러니까 환국의 용봉이, 이번엔 배달의 태오복희, 그러니까 용봉의 복희격이 되는 거죠. 음양오행 하도, 그러니까 천부경 하도 낙서 위치가 다 같아요. 치우천왕 시대를 열었도다. 이 열었도다로 끝내려니까 배달국의 치우천왕은 우리나라 행정수도를 대륙으로 옮긴 유일한 우리 임금이에요. 청구로 옮겨서 대륙을 통치하려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수도를 대륙으로 옮긴 영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우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 배달국이, 여기 배달국이 다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 있어요. 그냥 들어와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단군성조에 조선이 있었다고. 조선 자리죠? 한국 배달 조선. 오성치루가 말해주노라. 조선의 부르테자 홍범구주가 결국은 하나라 우왕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앞에 우주원리를 설명해 준 것은 부르예요. 그러니까 음양오행과 홍범구주 하도 낙서, 대한의 시대를 열었다. 이 대한이 바로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이 뭐예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에서 마한, 번한, 진한이 삼한이에요. 그 삼한이 고조선 영토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말은 고조선 고구려를 이어가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아는지 난 모르겠어요. 참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조상들을 욕되게 하고 있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오송 동방은 이건 고구려 건데 이 자체만 하나가 발견됐으면 대단한 겁니다. 신문 1년에 나야 되는데 앞에 건 BC 거고 이건 AD 거예요. 기원 후야.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사에 김부식의 삼국사에 고구려 차대왕 4년에 이거 제가 얼마 전까지 강의 다 안 하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성취각, 오성취루, 그다음에 얘가 뭐였더라? 오성취귀 이 세 개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천문학에서 오성이 모인 기록을 30개 이상 찾아놨다고요. 이제 역사책에서 하나씩 이게 짝만 찾아내면 돼요. 이제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언젠지 모르겠어요. 제가 프리미엄 조선에 주몽 같은 분이 나와야 된다. 지금 남한 북한이 이게 졸본하고 부여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유민들이 조선족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몽이 그 시대에 나타나서 통일한 것처럼 우리도 난 21세기 주몽을 기다린다. 이게 프리미엄 조선 제가 아마 그게 제가 11월까지 아마 연재할 거예요. 다음번 게 마지막일 거예요. 그쪽에 지면 개편 한다고 하더라고. 55회 연재하면서 그게 조회수가 프리미엄 조선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럼 100만이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냥 역시 컴퓨터 돌려봤더니 새벽이라 이렇게 모이는데 요건 신기하게도 달이 못 끼더라고요. 달이 여기 멀 때는 5개가 모이는데 달이 접근하면 하나가 없어져요. 그래서 달하고 해 사이에 꿰는 적은 없더라고. 제가 몇 번을 돌려봤어요. 근데 오성취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우주론을 제가 다시 얼른 정리해드리면 이것도 달의 토끼는 여기 있어요. 요게 토끼입니다. 귀가 여기 있고 얼굴이 여기 있고 요게 두꺼비예요. 두꺼비 앞다리가 이렇게 있고 엉덩이가 있고 이렇게 토끼하고 이렇게 두꺼비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무덤 보면은 토끼하고 두꺼비가 있으면 보나마나 달인 거고 삼조고는 다 해죠. 세상에 금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몰라요. 그림 그리기도 힘든데 우리 국학원 휘장이 여기서 이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낸 게 국학원 휘장이죠. 요거에다 이만큼 이렇게 잘라내셨더라고. 이게 아는 분들이 하신 거죠. 어쨌든 국학원 로고도 삼조고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뺏겨가지고 우리는 삼조고라는 걸 잊고 살았으니까 일본은 태양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걔들 제일 격이 높은 신이 천조 대신 아마데라스 오미카미가 태양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태양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삼조고가 좋아 죽겠죠. 그러니까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들 전부 다 삼조고를 달고 뛰고 있고 정작 주인인 우리는 고구려 삼조고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신도는 청룡백호 주작 현무는 우리나라 별자리다. 그러니까 요점 정리. 해에는 삼조고 달에는 토끼와 두꺼비인데 두꺼비를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토끼보다. 토끼도 많이 쓰지만 그 다음에 별자리는 청룡백호 주작 현무인데 이게 청룡이잖아요. 이게 파란색이잖아. 잘 보세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게 남북인데 하늘 그림은 동서가 바뀌어요. 근데 자꾸 옆에다 해설을 갖다가 옆에다 사족이야 사족. 옆에다가 이렇게 동서남북 지도를 그리고 얘를 백호라고 얘를 청룡이라고 했더라고. 근데 하늘은 우리가 누워서 올려다보거나 우주 밖에서 보기 때문에 동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게 청룡이고 요게 백호고 요게 북현무 남주작이에요. 하나의 그림당 7개씩 있기 때문에 이게 28수인 거예요. 그래서 천재를 지낼 때 제일 높은 거 투톱이 뭐냐? 해와 달이고 그러니까 이게 삼조고 이게 토끼에 보나마나 나머지 28개는 별자리라 이거예요. 근데 28개를 보시면은 색깔이 4가지가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7개씩이란 말이죠. 그게 청룡백호 주작 현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 얘기할 때 다음에 얘기할 천상열차 분야지도 얘기를 이게 생기초예요. 천상열차. 이 강의는 지금 벌써 약간 고등 과정이에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알면은 이 사람 봐라. 그 다음에 오성치루를 알면 이 사람 봐라. 이제 얘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대략 이렇게 짚어보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 개천가는 이제 요걸 요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노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같은 경우도 찬송가들이 참 좋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기 좋고 불교도 이렇게 찬불가 같은 걸 들으면 막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개천가도 요점 정리가 다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개천하고 해와 달 내려와 우악을 비추네. 이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금방 제 얘기를 안 들었으면 이게 눈에 순하지가 않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배달 민족의 혼이여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지금 비록 백두산은 중국하고 북한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정통성만 천손사상의 정통성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강국으로 태어날, 우리가 역사상 하여튼 가장 통일신라 때만 해도 원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못난 후손인데 잘 먹고 잘 살고 세계화한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왜 이렇게 백인인 척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이 다 백인인 척해. 말할 때 영어 섞어 쓰려. 왜, 아니,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일단 한국인이지. 미국 가도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네 조상 얘기해봐라. 나는 한국 코리안인데 코리안 이렇다고 잘 되면 이 친구 족보 있는 집안이에 대접을 해주고 전혀 모르면은 대접을 안 해준다. 이탈리아 계면 이탈리아 어느 쪽이냐? 시실리? 이거 마피아 있는 데잖아. 뭐 이렇게 나가 그거 지켜나가서 유태인들은 미국을 지금 거의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LA 가서 제가 국학원에 가서도 이런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요거 원본은 제가 그러고 보니까 LA 국학원에서 거의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막 그거하고 이거 많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그때는 하도 낙서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북에는 북두칠성 남해는 남백성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네. 그래서 청룡주작 비상하고 백호연무 포효하니 제가 이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근데 상생방송에서 이걸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져가지고 방송 틈틈이 그 방송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은 편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걸 한번 노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노래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1-2 1-형이 제일 기억하기가 쉬워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그 일본 노래 중에 정말 작곡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블루라이트 요코하마예요. 노래는 3번만 들으면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노래가. 그래서 아니 그 노래 흉내냈다는 게 아니라 이 노래도 굉장히 그 다음에 기타 코드도 제법 복잡해요. 보통 C장조면은 C, F, G7만 쓰면 되는데 여기는 잘 들어보시면 E 마이너도 있고 D7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하늘이 열리 고할 때는 슬픈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음악을 아시는 분은 아는 만큼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환인 환웅 단군이여
상하고 백구현 무포효하니 전손이 나아갈 길 저 멀리 보이네. 전손이 나아갈 길 저 멀리 보이네. 이 노래 부른 사람은 지금 대전에서 문방구 하고 있어요. 제 4년 후배인데 대학가요제만 나가면 2등을 했대요. 그래서 가수가 못 됐어요. 1등을 못 해갖고. 근데 지금 문방구 매니저하고 있는데 노래 정말 잘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힘든 노래 이거. 저는 음이 안 나와요. 네. 2장조로 부르고 있어요. 내가 시장조로 하자고 그랬더니 이 왼수가 2로 만들어 놔가지고 따라하기 힘들어요. 우리 애국가 비슷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다시,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도 많이 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기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4분오일 돼 있잖아요. 이념, 종교, 학연, 지연, 빈부, 거기다 최근에 다민족 국가가 들어서 혈연까지, 이 6가지를 건들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대통령 찍은 사람 다르고, 교회 집안에 불교 며느리 못 들어가요. 이게 무슨 한민족이고 이게 무슨 한나라예요. 정신에 공감대가 없고 나라가 아주 천박해요. 국민 정신도 없어요. 3.1 정신이 국민 정신입니까? 전 없어요. 3.1 정신. 그럼 새마을 정신입니까? 전 새마을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화랑 정신이 있습니까? 충무 정신이 있습니까? 많다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국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국교가 있으면 요 얘기만 하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라크랑 20살 아래 청소년 승부차기라는데 그 애들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20살 아래짜리들이.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고 제법 했고 주장을 했는데 승부차기를 5명씩 했는데 주장인 제가 실축해서 5대4로 6대4로 진 적이 있어요. 5대4로 진 적이 있어요.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갖다가 그날 축구부 회식하는데 다 썼어요. 하루. 미안하다 그러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애들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이라크 애들은 전부 다 알라 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요. 알라한테 기도하더라고요. 국교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그 중에 셋은 교회도 아니고 둘은 절 다니고 올 텐데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감독이나 코치가 조금 생각이 있었으면 야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하고 다독였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벌써 잡히고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어린애들은 특히. 이거 잘 성공해서 유명하게 축구 선수 돼서 돈 벌어야지, 프리미어리그 가야지, 그 생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3조고를 못 달고 뛰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넋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국학원 국민강좌라는 게 얼마나 권위 있는 강좌입니까? 이게 제가 여기 3번째 씁니다. 그래서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하늘을 공짜로 아시려고 하지 말고 좀 많이 잘 찾아보시고 하세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정말 환단곡 있으신 개연스님의 말처럼 손발이 저절로 춤을 추고 흥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